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병선님, 김종혁,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오늘의 첫 체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선님. 아, 제숙리님, 제숙리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들 반갑습니다. 장동혁이 뽑은 윤리위원은 북한 공산당 같아요. 이틀막.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한통령 방송 26년 1월 27일 방송 한동훈, 김종혁 탈당 권유, 북한 수령론, 꼭 북한 같다, 비정상이다, 국힘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민주당에서 좀 해프닝은 김민석 총리, 현직 총리죠. 여론조사 빼달라. 이렇게 김어준이 왜 여론조사의 꽃이라는 여론기관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김어준이 뭐라고 받아쳤냐. 신경 꺼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야, 네 이름 넣고 빼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 신경 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총리 위예요. 대통령보다 윈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 총리, 국무총리보다는 위다. 아니, 감히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김어준 빼고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김어준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근데 사실 김어준은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죠. 아이고,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봬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원장님. 자, 지금, 제가 어제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죠. 베트남에서 갑자기, 별세를 해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행기로 시신이, 왔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차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5일장으로 한답니다. 사회장. 그러니까 상주가 국무총리더라고요. 사회장이라는 것이 상주가 국무총리다. 김민석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속보가 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빈소를 조문했다.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갔다. 그 다음에 고 이해찬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 무궁화장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이라고 합니다. 무궁화장에. 그래서 가장 높은 훈장을 추설했는데 이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빈소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직접 훈장을 들고 이해찬의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추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사필구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해찬, 하고 어떤 그 이재명의 관계를 보면 이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해찬이 없었으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주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주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뚝 떨어진 사람이다.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정동영 팬클럽 회장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 성남 변호사를 할 때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동영 라인을 타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그 이해찬을 포섭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대선 국면에서 방송을 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재명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잘 이해찬을 포섭을 해서 그래서 이해찬 국힘 안에서 근데 국힘 밖에서는 김어준 이렇게 해서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여론몰이를 해주고 이해찬이 민주당 안에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해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진영이 좀 달라서 문제인데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죠. 전략가고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또 이해찬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쪽 그 우파 쪽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좀 좋은 편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두 번을 겪어냈기 때문에 이 일이 뭐 세 번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세 번, 네 번은 쉬워요. 예,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해찬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이 있으면은 중간에 내려오는 확률이 좀 적어지는데 이해찬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률이 좀 그거보단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해찬은 그 정도로 전략가고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는 영향력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그 이해찬하고 이낙연하고 이제 서로 라이벌이다. 이렇게 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그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하고 이해찬을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해찬이 한 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낙연 씨는 뭐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헬리송님, 훈장 받을 만한가요? 훈장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줘야 될 상황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된 1등 공신이 이해찬이기 때문에 이해찬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교통정리를 안 해줬으면 이 후보가 바뀌었겠죠. 교체가 됐겠죠. 그때 한참 이제 코너에 몰릴 때 아닙니까? 무슨 사법위습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도 받고 도저히 이재명하고는 선거 못 치른다. 이런 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그 언급이 됐을 텐데 그거를 갖다 누가 정리를 했냐? 이해찬이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뭐 훈장 줄만 하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되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모임, 지난주에 했던 뭐 10만 명 모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10만 명 모였으면
이게 뭐 장동혁 지지자 모임입니다. 한파씩 계산, 저게 10만이면 이건 10억 명임. 크크크.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제 집회하면서 좀 비하하는 뭐 10만 명이 무슨 10만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오늘 또 완전히 하루 종일 이게 난리가 난 게 뭐냐면 그 리얼미터 조사 때문이에요. 어제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갤럽은 매주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3대 여론조사 기관 중에 이제 두 개 기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이 발표를 갖다가 43, 22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 43%고 국힘 지지율이 22%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 날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리얼미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똑같아 버렸어요. 42.7%, 40%.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접전이죠. 그래갖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국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43, 20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거의 절반 차이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42, 40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국민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건 이 여론조사 때문에 제가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장해찬 나오자마자 이게 어제 올린 건데 페이스북에다가 지지율로 지도부를 흔들던 국힘의 일부 의원들 어디 갔나요? 하면서 이거를 갖다 인용했습니다. 42, 40. 이 리얼미터.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구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예. 여기 장도영 지지 모임 또 있어요. 지지율로 지도부 흔들던 국민의 일부 의원들 어디 갔나요? 김민수 아주 대표적인 그거죠. 최근 여론수를 보면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상승했다. 그리고 드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42대 40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해서 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대서특위를 하고 있다. 이거 보세요. 윤재일. 친한 게 박상수 씨. 박상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맨날 그렇게 까대지만 이것도 설명해봐라.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거고 또 유여해 설문조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속보 국힘이 39.5%다. 민주당이 42.7%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한동훈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빠르게 제명하라. 이 끌어안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정당 지지도가 올라간 게 이렇게 거의 박빙이 된 게 40%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아이고, 예, 육천생 한동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장동혁의 단식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한동훈의 제명 결정. 윤리위에서는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제명으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율 40%의 원인이 뭐냐? 장동익이 단식을 했고 그 다음에 국힘에서 제명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급등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걸 대변해 주는 게 유효해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 이거예요. 빠르게 제명해야 된다. 지지율이 더 오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게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 아니면 한동훈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갖고 1번이냐 2번이냐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낮에 봤는데 이 유효예가 올린 뭐 서치를 하다가 이게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제명을 해야 지지율이 오르나? 유효예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투표를 갖다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한통령 방송에 이게 이제 한통령 방송 아닙니까? 한통령 채널에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통령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한통령 게시판에 보면 여기 게시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게시물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5시간 전 이렇게 오후에 제가 이걸 서치한 다음에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네. 여론조사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네. 해갖고 제가 긴급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제명 이슈로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동훈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1. 한동훈 대표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한동훈 신당 창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 선택 2. 제명 등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140명이 투표를 했네요. 여기 보이죠? 140명이라고. 근데 6대 4 정도 되네요. 60%가 한동훈 신당 창당을 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가 60%. 그다음에요. 제명 등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국힘에 남아서 투쟁해야 된다가 39%. 이렇게 한 6대 4 정도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게 뭐 140명의 표본 조사가 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내일까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그 한통령 그 채널로 오셔갖고 이 게시판이죠. 이 게시물. 예. 게시물을 갖다가 클릭하시면 이게 첫 번째로 떠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이걸 누르시든 이걸 누르시든 그냥 누르면 됩니다. 예, 그냥 간단해요. 예, 마음에 드는 거를 갖다가 1번을 누르든 2번을 누르면 여기 카운트가 돼갖고 퍼센테이지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지금 5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와서 투표를 꼭 해주시고 의사표시를 좀 해주시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동훈이. 그러면 또 이 결과를 갖고 제가 내일 방송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이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내일 이제 수요일이 지나면 목요일 날 국힘에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지금 김동 여가고 지금 한동훈하고 이제 자 이게 이제 김종혁 육천세 감독님 리얼이구나. 믿지는 못하지만 그우들에게 한동훈 제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니 그 마음을 간파하기 위해서 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니 저것 또한 전화 위복에 계기가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베로이코님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로이 예, 예. 큰 기업은행 구독 후원 계좌로 큰 후원 매수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아, 제가 이 유치원생 한동훈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갖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게 정반대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자, 리얼미터는 지금 40대 40 똑같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주에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해봐야 지금 5일 전 아닙니까? 5일 전에 여론조사는 뭐야? 한국갤럽에서 43대 22. 이렇게 지금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이건 2배 차이고 이건 똔똔이고 그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중앙일보에 의하면 장동혁이 갤럽은 신경 안 써도 이겨. 역시 그구들의 입맛에는 리얼미터 조사가 너무 땡기는 거야. 왜? 박빙이라 하니까 42대 40으로 박빙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갤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여론조사 기관이요, 1000개가 넘습니다. 이 여론조사 거기에 협회에 등록된 그런 게 1000개가 넘는데, 뭐 중소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3대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월요일 날 하는 리얼미터,
금요일 날 하는 갤럽, 그리고 네 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그 여론조사가 또 MBS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3대 여론조사 기관이다. 제일 신뢰가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제 기준은 그 네 군데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네 군데서 하는 게 가장 좀 중립적인 여론조사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갤럽이고 세 번째가 굳이 이제 세 개를 따지자면 세 번째가 리얼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얼미터를 세 번째로 놓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오너의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회사라는 거는. 그런데 리얼미터의 그 오너는 뭐 김택순가라고 해갖고 완전 골수좌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여론조사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암만 해도 좀 그런 영향을 좀 받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숫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이게 똑같이 마사지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느 여론조사에서 했던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쪽에서 분명히 마사지를 한 건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고 언론에서는 지금 뭐 상반된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패널들도 뭐 말도 많고 뭐 각 언론에서 논평을 할 때도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그 원인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언론에서 찾는 원인은 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럽니다. 무선 전화 와 무선 ARS의 차이다. 이게 뭐냐면 갤럽은 무선 전화, 이게 무선 전화는 뭐죠?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직접 사람이 표본 조사할 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뭐 누굴 이렇게 직접 물어봐요. 그 안내원이 사람이 직접 물어봅니다. 이게 무선 AR을 쓰는 건 뭐냐? 핸드폰으로 무선이니까 핸드폰으로 오긴 오는데 이게 ARS면 기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녹음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당신은 뭐, 어느 정당을 선호하십니까? 뭐, 지지자를 갖다가, 뭐, 어느, 누굴 지지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이예요. 핸드폰으로 오는데, 직접 그 안내원이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느냐, 아니면 기계로 녹음한 거를 돌리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해도 기계로 돌리면 응답률이 낮겠죠. 저도 사실 전화 받아고 기계 돌아가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성의가 없어 보여요. 기계에 돌아가면. 근데 또 사람이 직접 얘기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상. 상처받을까 봐. 뭐야, 마케팅하는, 이 텔레마케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게 뭐냐면, 제품 같은 거 무슨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LS뿐만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제품 팔고 이러면은 이제 뭐 보험회사 뭐 보험 팔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뭐 삼성생명입니다. 뭐 뭡니다. 이렇게 뭐 삼성화재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반말을 쓰거나 욕지거리를 하거나 어쩌거나 계속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마의도 사람이 직접 전화하면 걔도 대답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응답률이 ARS가 훨씬 낮다. 그 다음에 직접 안내원이 이렇게 하는 게 응답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언론이 평가하는 건 뭐야? 리얼미터보다는 한국갤럽이 정확하다. 이런 걸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네, 이철생 한동훈님, 지금 개딸들은 한동훈이 제명당하면 가장 큰 정적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한동훈 제명, 여조 구가 잘하고 있다고 역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일환으로 구구 앞잡이 장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딸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장도를 지원해서 반사이익 지속되죠. 신당 창당에도 전사가 완전히 기울기 전에는 조작 현상 지속, 예, 사필 형님 여론조사 ARS 할 때 거짓으로 응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ALS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뭐 당신 나이가 뭐 몇 년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60이라고 그래도 20대로 누를 수 있고, 왜냐면 번호로 뭐, 그래서 뭐 번호를 1번 몇 살, 2번 몇 살, 이렇게 하니까 번호를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뭐 사는 지역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내가 지금 충청도에 사는데,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서울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ARS가 좀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지지도 22%의 여론조사 갖고는 이게 장동익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분들도, 고성국도, 야, 이걸 갖다가 잘랐을 때 혹시 후폭풍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좀 마음을 갖다가 좀 찜찜하게 생각했을 텐데, 월요일 날 뭐야, 리얼미터가 그거를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아주 여론조사를 기가 막힌 여론조사를 내준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구들이여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구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 뉴스탑의 탑10에 그 앵커가 그렇게 패널 중에 누가 구구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김민수 있잖아요. 김민수 아시죠? 우리 구구의 대표 주자 김민수 씨가 제가 여기 뭐야 인용을 했잖아. 그 김민수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 여기 김민수 여기 있잖아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이 김민수가 다졌대. 김민수가 그 앵커한테 따졌대. 왜 극우라고 부르냐고. 왜 극우라고 부르냐고 따졌다는 거야. 네, 그런 에피소드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정규 방송이 아니니 얼마든지 뭐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는데 왜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필이님 본 나이로 하니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 나이나 지역이나 이건 뭐 자기가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막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ALS 같은 경우에. 김영희님 리얼 미터 대구는 7% 정도 빠졌는데 전라도에서 높게 나왔다나요? 그렇군요. 오히려 전라도에서 높게 나왔다. 그러면 뭐 역선택이 맞는 거네요, 그죠? 그냥 그 한동훈 잘래라고 부채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이렇게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동혁이 뭐 갤럽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리얼미터가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나가니까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구들이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거 결정할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김정일 국힘 다시 내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오늘 27일이잖아요. 자, 내일 모레 29일 초고위 개정 장동혁이 복귀하고 한동훈 징계를 갖다가 의결할 것이다. 근데 장해찬이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MBC에서 29일 한동훈 제명이 최고의 중론이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거는 자른다. 지금 뭐 우재준밖에 반대표를 갖다가 던질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네. 언론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우재준만 밝혔대요. 나는 반대한다. 제명 반대한다. 그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 우재훈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제명에 동의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밀어붙일, 뭐 그러지 않아도 밀어붙이려고 좀 생각은 했긴 했겠지만 그 역할을 갖다가 리얼미터가 정말 제대로 잘 해줬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제명 결정이 나오는 게 지금 그 기사에 보니까 뭐야 김종혁 있잖아요. 김종혁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당무감사에서 당원 정지 2년, 중앙위원회 탈당 공고. 그럼 이제 확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탈당 공고. 근데 지금 김정영은 뭐라고 그러냐면 탈당 공고가 이게 확정이 되면 자기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국힘에서 어쨌든 간에 투쟁을 하겠다 이런 거죠. 가처분을 한다는 거는. 자, 한동훈이 어제 그 김정일 징계를 뭐 북한 수령론이라고 하는데 뭐 불국경 진영이다, 진짜 보수 지켜야 된다. 탈당권은 북한 수령론, 나치즘, 전체주의, 센 얘기는 다 나왔죠. 사이비 민주주의 정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떤 얘기냐면 이게 전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윤리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제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하고 캡처를 한 게 뭐냐면 윤리위원회 결정문이에요. 여기 이제 줄침 부분을 이 이제 핵심인데 그 줄침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서 읽어보자면 당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히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정당 기관이라는 거야.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윤리위의 주장에 의하면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 마치 김정은의 권위는 인민의 인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북한 수령론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북한 수령론이다,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다, 사이비 민주주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 똑똑한 뭐 한동훈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아, 입천생 감독님 그리고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여주에 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뜩이나 정치판 개판이라서 짜증나는데 누가 그구나 개딸국자나 그런 부류들이 여저 적극 참여하겠죠. 예, 오늘 그 얘기도 평론가들이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수를 끊어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뭐 극우나 아니면 이런 극좌나 개딸이나 이런 사람은 끝까지 열심히 누른다는 거지. 그 중도 보수들은 그냥 끊어버린다. 자율적으로 전국에서 시간과 자비를 들여서 한동훈을 위해 모여든 구름 같은 인파가 바로 민심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희님, 여론조사가 나이 때문에 끊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 20대로 해야겠어요. 아,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나요? 저는 몰랐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열받아 갖고 좀 약간 과격한 얘기를 한 거죠. 센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그들이 난리가 났어. 무슨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제주의, 사이비 민주주의, 뭐 국힘이 정상이 아니다. 그 정상이 아니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쓴 글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갖고 지금 감론일박인데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아요. 최종 김용태, 계엄옹호 행위 판단부터 먼저 해라. 지선 압축은 도움될지 의문이다. 박정아, 이해 불가하다. 납득 어렵다. 민주정당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카바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구들은 뭐라고 그러냐. 김재원, 최소한의 금도도 어겼다. 24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다. 박수영, 불가피한 결정이다. 한동훈 측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장도혁이 단식을 할 때 한동훈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박수영의 논리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한동훈이 미쳤습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단식할 때 사죄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만약에 제명이 되면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점 찍은 거는 뭐 서울시장을 출마하든 대구 수성갑을 출마하든 부산북갑을 출마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왜 말씀드린 게 이제 대구에서 대구 수성갑 이게 왜 나온 얘기냐 하면 지금 뭐 대구시장으로 그 대전 수성갑의 그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확률이 높다 하네요. 예. 주호영인가? 뭐 출마율이 높다고 그래갖고 그 자리가 하나 비니까 거기는 이제 보궐선거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투표를 해봤더니 거기에 김재원이 나가고 국힘의 걸로 또 민주당 그다음에 한동훈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주는 삼자 대결을 했을 때 한동훈이 50%가 넘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갖다가 봤습니다. 짤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한동훈이 잘린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뭐 언론이 얘기하지만 한동훈 마음이죠.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자, 지금 판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 제가 지금 한동영 채널에서 그 뭐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향후에 이게 잘릴 확률이 좀 높다고 뭐 잘리든 안 잘리든 그거를 갖다가 차지하고 향후 한동훈은 떻게 가야 22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한동훈 신당 장로를 대한민국 재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명이 되건 어땠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끝까지 국힘에 남아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완전히 다 벼랑 끝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이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없다. 아이고, 잠시 잠깐 소개하는 동안에 150이건 12분이 투표를 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는 대로 투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 계속 있는다 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그걸 여기서 읽었나? 지금 이런 논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댓글 두 번째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약간 의견이 여기서 좀 나눠요. 이래서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댓글 쓰려면 둘 다 공표입니다. 한 대표님은 진정한 보수, 장동혁은 가짜 보수. 당연히 가짜 보수 쫓아내야 그들 없고 끝까지 버티겠다. 글쎄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뉘앙스가 극우들하고는 같이 안 된다. 그게 신당 창당의 뉘앙스를 좀 풍겼고 이제 두 번째 분은 또 의견이 좀 달라요. 두 번째 분의 내용을 보면 한동훈은 창당이 아니라 진짜 보수로서 가짜 보수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안에서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극우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국힘을 갖다가 진짜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데 한동훈이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61대 39 정도로 좀 약간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설사 국힘에 있는다 해도 계속 국힘에서 투쟁을 한다 해도 여러분 무슨
우리가 흔히 뭐 가처분이라든가 가처분은 이제 그냥 임시적인 그런 거고요. 이제 본안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본안 소송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소송을 해서 결국 뭐 이겨서 뭐 제명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동훈이 계속 국힘의 소속으로 있는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한동훈이 그냥 배지 달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어쨌든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후입니다. 그 먼 얘기가 아니에요. 4년 후에 어쨌든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4년 후에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국힘안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이 구구들을 뭐 쫓아내고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해봤잖아요.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지금 이제 그때보다 더 구구가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하던 시절보다 지금 더 극우가 됐어요. 전향길도 들어오고 고성국도 들어가지고 대놓고 뭐 장동혁의 극우에 앞잡이를 하고 있는데 얼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극우가 된 이제 그런 그래도 그 한동훈이 당대표 할 때는 기본 매너는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때는 그래도 뭐예요? 아, 그건 누구죠? 권성동. 지금 수감돼 있지만 권성동, 권영세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본은 있는 사람이거든. 정치 경륜이 있고 기본이 있고 하는데 지금 뭐 고성국 저는 기본도 없는 사람이죠. 기본도 없고 무조건 저건 극우가 이렇게 해서 당권만 주문된다. 아 그래도 권성동, 권영세는 대권을 갖다 바라보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은 했던 사람이거든 최소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더 넘어갔고, 더, 오른쪽으로, 극우 쪽으로 가고, 정권권체는 이제 포기했고,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건 이제 포기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극우로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권력만 쥐면 된, 지금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권성동, 권영세 시절에도 한동훈이 당대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꿨습니까? 아, 못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못 바꿨어. 오히려 쫓겨나갔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설사 한동훈 대표가 어찌어찌 뭐 될 리도 없지만 왜 당원이 뽑아줘야 되는데 될 리도 없지만 뽑아줄 리도 없지만 정말 만에 하나 됐다고 칩시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좀 환상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현실과 환상을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 물론 어느 앵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국힘은 지금 한동훈 제명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지금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민주당은 뭐예요? 지금 뭐 조국당하고 합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그 지분 싸움 때문에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오늘 그 뭐 SBS 그 진행하는 그 앵커가 두 이슈를 갖다가 다 토론을 갖다가 패널들하고 했는데 아 역시 그냥 국힘 집안 싸움이 더 재밌네요. 민주당 싸움보다 국힘 지원 싸움이 더 흥미진진하고 얘기거리가 된다, 재미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서는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설사 당대표가 될 리가 없겠지만 되더라도 좀 하늘이 쪼개져 갖고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뭘 바꾸거나 뭐 말을 들어 먹어야지. 암만 그래도 뭐해. 아니, 당론은 어디서 결정해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당론. 당론은 의총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당론을 한 번이라도 결정한 적이 있나요?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당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당론이 뭐였습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탄핵시키는 거를 국힘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그걸 갖다가 의총에서 얘기를 해도
날라온 건 뭐야? 동의가 아니라 물병이 날라오고 사퇴해라가 날라오고 결국은 잘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그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사필리 형님, 예, 주호영 출마 선언, 사전 조건 주호영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겨야 함. 그런데 이게 이게 나가려면은 일단은 이게 국회의원은 유지하고서 경선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선까지는 유지하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단일 후보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뭐야, 국회의원을 갖다가 아마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선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입천생 감독님, 총합이 될 수도 없고, 위임받은 자리는 원칙과 법에 의해 단체를 운영하는 자리이지 멋대로 권력남용해도 된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거들 논리대로 비판했다고 당에서 쫓아낼 수 있다면 그럼 짓을 비판하면 나라에서 쫓아내도 되겠네요. 전제주의 파시즘이 횡행하는 전원 정당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닌 위원정당 해산 요건 충족 중. 네, 사필 형님 위원정당으로 해산하면 딱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옵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옵션이 아니라 둘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힘에서는 한동훈을 제명해서 잘라내고 쳐내고 한동훈이 무슨 소송을 하건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하던 말던 그리고 또 정청래는 정청래 나름대로 위헌정당 이게 지금 위헌정당을 안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뭔지 아세요? 핵심 선거 전략은 이거거든요. 이번에 그 6월 3일 날 이거예요. 위헌 정당 어차피 해산될 정당인데 찍어봐야 사표된다. 이게 이제 큰 슬로건이에요. 이거 두고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나갑니다. 정청래가 그 전후로다가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위헌 정당이라는 걸 엄청 띄울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김건희도 내일 그게 판결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그리고 뭐야? 이미 국무총리 이미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뭐야? 2월 달에 또 윤석열이 판결이 나고 그럼 뭐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위헌정당이라는 거, 내란정당이라는 거. 그리고 이해운이 스스로 지금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은 내란이다. 내가 뭐 엔들리스 사과를 죽을 때까지 사과하겠다.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위헌정당이라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자면 투표하는 분들한테 보십시오. 만약에 국힘을 찍으면 국힘은 없어질 당인데 위헌정당은 없어질 당인데 그러면 왜 찍습니까? 여러분 표가 죽습니다. 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 찍으시면 안 되고 저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투표자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가 찍은 사람이 사표가 된다.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을 찍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안 될 사람을 찍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투표하는 그래도 내가 찍은 사람이 뭐 대통령 됐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이거 뭐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찍는다. 이런 사람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폭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동훈 쫓아내고 금요일, 목요일 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위헌정당 청구해갖고 국힘 해산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왜 통진당이 해산된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진당은 뭐 북한하고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근데 이거는 북한하고 관련된 통진당 케이스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이게 왜 세냐? 이건 내란이잖아요. 내란은 뭡니까? 내란은 형이 딱 두 개밖에 없대. 이석기처럼 징역 5년, 10년 이런 게 아닙니다.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 딱 형이 두 개밖에 없는 죄예요.
이게 내란정당이라잖아. 내란정당. 그러니까 통진당은 세발의 피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건 신청하면 무조건 이건 거의 99% 이거 해산이라니까. 예? 아이, 설마 통진당 그래도 북한하고 관련돼가고 해산이 됐지. 멀쩡한 국힘이 어떻게 해산이 되느냐? 아, 그럼 먼저 난 윤석열은 어떻게 사형이 선고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내가 마음 먹고 증거를 수집해 갖고 넘기는 순간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요 완전 지금 좌파로 딱 차 있습니다. 무조건 과반이 넘으면 통과해요. 예, 뭐 거기 반대 의견이 한두 명 나오더라도 과반 넘으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근데 지금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좌파야. 3분의 나머지도 이게 우파라고 볼 수가 없어. 나머지도 뭐 중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신청하면 무조건 해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필경이 위원정당으로 갈리갈기 찢어 발라지기를 육천생 한동훈님. 저는 그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마치 국짐 없어지면 보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오히 나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함. 국짐은 이미 보수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직시를 못하는 것이고 외면 한동훈 신당 창당 자체가 보수 재건이요. 국짐 구구를 극복하고 잔당들을 일수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현실의 바탕을 둔 판단 필요 맞습니다. 현실의 바탕을 둔이죠. 자, 지금 이런 징조는 사실 좋은 징조라고 봐요. 자, 이번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진짜 보수의 보수정은 계속됩니다. 당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이 한동훈 토크쇼를 갖다가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이게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더 큰 데서 해야겠다. 왜냐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뭐 복도에서도 보고 무슨 스크린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 이렇게 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 몇 명쯤 들어가죠? 이게 몇 명 들어갑니까? 한 10,000명 들어갑니까? 10,000명 넘게 들어가나요? 제가 왕창 큰 데를 어쨌든 빌렸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 그래서 2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기죽지 말고 그냥 한동훈 스케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 잘한 거다. 토크쇼 결정은 뭐 잘르든 말든 그냥 결정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썸네일로 쓴 이제 이 사건인데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계속 지금 김어준은 그 여론조사의 꽃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을 계속 넣는 거야. 후보자로. 계속 지금 넣으면서 여론조사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서울시장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가도 좀 되기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지금 김민석은 뭘 생각하느냐? 정청래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정청래가 그 다시 당대표 되는 거를 8월 달에 전당대회라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다시 해갖고 이제 제대로 된 2년짜리 당대표를 뽑습니다. 지금 1년은 뭐죠? 이재명이 당대표 하다가 거기가 했기 때문에 이제 잔여 임기를 1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뭐 1인 1표제를 하겠다. 그거는 뭐야? 당대표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정한 공격에 맞춰 이번 뭐 합당을 하겠다. 그것도 정청래가 다시 또 재선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적은 뭐 그런 게 많이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그래갖고 지금 김민석이 정청래의 대항마로 이 민주당이 수권 정당 아닙니까? 수권 정당의 당대표는 상당한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지켜야겠다. 해갖고 김민석이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진작에 좀 서울시장 나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뒷담 까고 막 그랬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걸 접고서 이제 당대표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김어준이 계속 지금 물건으로지는 거예요. 김민석을 갖다가 하면서 계속 지금 후보에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넣었고 이게 뭐죠? 약간의 지금 그 김민석이 생각할 때는 이거 스크런치 아니냐. 내가 당대표로 나가는 거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더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스크라치용 아니냐,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한 거거든. 지난 23일 날. 김민석 총리 빼달라. 금도를 넘은, 아니,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다는데, 아니, 왜 자꾸 서울시장 후보에 내 이름을 넣어갖고 자꾸 발표를 하냐? 그랬더니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쪽이 결정할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신경 꺼라. 아니, 내 여론조사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딥다 까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김어준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사에 지금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 욕먹어도 해야 할 일이다. 정청래 지원 나선 김어준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며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여권의 최대 스피커로 뽑히는 김어준 씨가 23일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며 지원사에게 나갔다. 사전 논의 없는 기습 제안이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리더의 결단에 따른 톱다운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정청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었다. 라고 정청래를 지원하는 김어준.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김민석 씨가 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당대표가 되고 자기가 정말 뭔가 해보려면 김어준하고 척을 지면 안 되죠. 저는 김어준하고 척져갖고 이 야권에서 그러니까 좌파에서 성공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문재인 누가 세웠습니까? 김어준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누가 세웠습니까? 김어준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안에서는 이해찬이 교통정리해주고 민주당에서 밖에서는 김어준이 여론을 해갖고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려면 정정래처럼 김어준한테 납작 엎드려야죠. 바지끄레기도 붙잡고 나도 좀 살려줘. 내 목도 좀 줘. 왜 정청래만 예뻐해? 이렇게 매달리는데 이게 거만하게 실이 야, 내 이름 빼라고 그랬더니 왜 안 빼? 너 금도를 넘은 거야? 이렇게 싸움을 걸면 김어준이 또 엄청 자존심이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내 회사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어준이 줄을 좀 잘못 썼다. 줄을 좀 잘못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좌파에서 힘을 쓰려면 무조건 김어준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유신현 감독님, 헌법재판소 성향을 떠나서 국짐 스스로 위헌정당 요건을 갖추는 저질 행태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윤리위, 개떡 같은 논리도 결국 국짐의 정체성이 전체주의 파쇼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작중수입니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실제 제명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되면 이번 제명과 제명의 변 논리 자체가 위헌정당 해산 아, 사유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한동훈을 차지하고라도 지금 국힘 돌아가는 거는 정말 위헌정당 요건에 충족한다 생각합니다. 정신 못 차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좌파 쪽은 결국 이제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제가 그랬죠. 세 명의 한 팀이다.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이 팀워크를 갖다가 깰 수 있는 그런 적장이 없다. 이재명도 못 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의 자동차 상호가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 이유는 뭐냐? 한국 국회가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다. 뭐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조약을 비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동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해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 인상합니다. 이거는 뭐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쓴 거죠. 그런데 트럼프 주장은 뭐냐면 나는
이재명과 합의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업계에서는 이게 비상사태에 닥친 것과 같은 큰 충격이다. 정말 이게 날벼락이다. 이런 뜻인데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나는 이재명과 합의했다. 이게 뭐야? 아, 이재명 사인했어. 무릎 꿇고 사인했어. 내 앞에서.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돈 달라는데 돈 주겠다고 다 사인 다 해놓고, 대통령이 이재명이 사인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청구서를 내미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와, 아직도 50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 한 번씩 53번 감사합니다. 1시간 넘는 방송을 갖다가 53분이 끝까지 보고 계시죠. 드문 케이스죠. 예, 구독을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4,000명 구독자를 가장 제 방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청구서를 드렸고 갑자기 관세를 15%에서 25%.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비상사태 단층화 등 큰 충격이라고 지금 어느 분야냐 자동차 목재 제약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코스피는 5천을 넘겼고 오늘의 코스닥도 1,000을 넘겼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트럼프 발 제가 그랬죠. 트럼프가 떠들면 이게 출렁일 거다. 뭐 관세를 어떻게 때리겠다 하면은 이게 폭락할 거다. 그런데 폭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인데 거꾸로 올랐어요. 이게 지금 뭐 업계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장은 올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이재명발 세력들이 드디어 주식시장에 붙었다. 지금부터 이 한국의 주식파는 그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자기가 목표가가 있어요. 세력들이 항상 목표가가 있어요. 그 목표가를 갖다가 헤쳐먹을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붙잡고 있을 거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세력들이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다 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장은 무슨 장이냐? 이제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무슨 삼성전자가 무슨 뭐 전망이 되게 다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널리스트 말을 갖다가 들으면 안 되는 게 애널리스트는 뒷북을 쳐요. 삼성전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야? 반도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이 오르잖아요. 그럼 반도체 상황이 밝기 때문에 전망이 밝기. 그러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얘기하고 오르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오른 다음에 반도체 상황이 좋아서 오르는 겁니다. 떨어지면 반도체 상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이렇게 뒷북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말 듣지 마시고 지금은 무슨 장이냐? 주식이 이제 세력이 움직이는 장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럴 때 돈 번 사람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하지만 많은 분들은 뭐예요? 세력이 헤쳐먹고 마지 빨릴 때는 그 다 누구 돈이냐면 국가 돈이 아니고 기관 돈이 아니고요. 다 개인 돈이거든요. 어쨌든 개인이 지금 하루에 5조 원씩 은행에서 빠져나간대요. 현금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5조 원씩 모인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돈이 막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그걸 위해서 막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더 부어라, 마셔라, 더 부어라, 마셔라. 그래갖고 이제 세력이 딱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100조를 띵겨 먹고 나오겠다. 라는 이제 각각 세력의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한 세력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걔네들이 딱 이렇게 해갖고 목표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엑시트를 하죠. 그럴 때 거기 이제 퍼는 돈은 누구냐? 대부분 개미들의 돈이다. 기관들의 돈이야. 기관들도 사실은 따져보면 개미들의 돈이죠. 개미들이 맡긴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의 피해자는 결국 또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물론 그 개인 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아, 양해님, 주식 지정까지 오를까요? 펀드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타임머신 타고 뭐 10년, 미래로, 2023년, 아니, 지금, 뭐죠? 2026년이니까 2036년을 갖다 간다 그러면 뭘 갖고 오겠습니까? 딱 하나만 갖고 올 수 있다. 그럼 뭘 갖고 오겠습니까? 당연하죠. 신문 한 장 들고 오면 됩니다. 신문에 보면 그날의 주가가 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이구, 10년 보니까 삼성전자가 10,000원밖에 안 돼. 빨리 팔아야지. 보니까 이게 듣보잡 주식이 이게 뭐 100만 원이 가네. 빨리 사야지. 그런 테마의 영화가 드라마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귀신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누가 헤쳐먹을지 주식을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단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세력이 움직이는 장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항상 거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지난 주간에 한동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9일에서 1월 26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지선영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 없었고요. 네, 멤버십 후원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선영님이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시원 생한동님, 아무튼 극우와 극자 개딸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순수와 순진은 구분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법이고 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칼을 들고 도끼 들고 덤비는데 맨손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인 상대에게 순진은 보호, 배려 대상이지만 몰상식한 사이비 집단에게 순진은 사기와 수탈과 핍박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 논리를 그 CEO들한테 컨설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조폭한테 아이고 조폭님 그러셨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죠. 조폭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쏘고 일단 찌르고 때려 눕혀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게 가이드가 있잖아요. 예, 체포 가이드. 이러는 거고, 이 선량한 시민한테 그걸 맨 처음에 찌르고 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선량한 시민한테는, 진정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 위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꿔야 된다.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순진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돼갖고 국힘안에서 이 극우들을 몰아내고 이 국힘을 갖다가 정상적인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부족하거나 사회 경험을 갖다가 굉장히 부드럽게 했거나 사회에서 이게 모진 풍파를 안 당하셨거나 그런 온실 속에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 비바람 맞으면서 사신 분들은 그걸 못 바꾼다는 거는 너무 잘 알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의 국힘을 갖다가 민주정당으로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상식이다. 이렇게 인생에 조금 경험을 비바람을 맞아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1시간 10분 방송을 했네.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화요일도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약간 지금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성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뭐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집시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요일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역시 수요일 날 내일도 변함없이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신원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와, 아직도 52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나가시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14,000명 구독자로 시작. 석필기 형님, 제명 안 하면 어쩌나.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장동이 좀 쫄지 않았을까. 그, 지난번 집회, 지난주 집회를 보고, 지난주 집회가 2차 집회였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대구 집회가 1차고, 지난주에 여의도에 있었던 게 이제 2차고, 이제 3차 집회를 이번에 또 토요일 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3차 집회를 하는데, 그 규모를 보고 좀 쫄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리얼미터,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갤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리얼미터가 맞다. 갤럽은 보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또 자신 있게 그 장해찬이 중론이 제명이다. 이렇게 MBC 나와서 자랑질을 한 거 보면 장해찬이 이렇게 안에 품고질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좀 계속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방송 중에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명될 확률 95%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내일 모레니까 보면 아시죠, 뭐.